그 오늘 강의는 책을 두 권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다마지오하고 그 르두 두 사람인데 강의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그 두 사람의 핵심적인 개념을 한 20분 정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갖고 그 이론을 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자료들 특히 브레인 이쪽을 쭉 링크를 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보강해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 그래서 파워포인트 동영상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했던 그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역점을 둬야 되는 거는 그 저자들의 핵심 개념을 따라가는 거. 또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의 버금가들 중요한 거는 브레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 중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책을 많이 읽는다, 뭐 심지어 교과서를 많이 본다 해갖고 실력이 퍽퍽 느는 게 아니고 브레인 구조를 10장만 그릴 수 있으면 어떤 전문가의 책도 저게 어떤 내용이란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반대는 아닙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대충 이해하고 그래 따라가지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확연하게 오지가 않아요. 확연하게 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브레인 구조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도입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하나를 오늘 4시간 동안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걸 언급 안 해도 이 모든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성. 항상성이란 단어 하나로서 오늘 4시간 강의는 전부 다 관통하는 겁니다. 항상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생리학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성이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제가 과학 공부를 쭉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일반적인 용어가 어느 순간 낯설어질 때, 이상하다 할 때, 그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관계란 말, 항상성이란 말, 느낌이란 말, 예, 매일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갖고 30년, 40년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봤더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의미만 갖고 생각해 갖고는 안 열리는 거대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그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항상성. 이게 가장 핵심 개념이고 그다음 느낌이란 말, 그다음에 관계란 말, 그다음에 사건이란 말, 그다음에 대상이란 말, 사건, 대상. 예.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일상 범죄에 묶여서는 안 보이는 엄청난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항상성에서 왔어요. 그럼 항상성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강의는 처음부터 인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뭐 좀 길게는 5억 년 동안 척추동물이 지나한 그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만이 그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르두나 다마지오도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우리가 맥락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이미지도 프로세스 할 수 없어요. 맥락에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마지오의 느낌 이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르두의 불안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느낌입니다. 필링이라 그러죠. 느낌인데 느낌은 참 묘해요. 네, 오늘 어제도 그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도 느낌에 속하는 거죠. 왠지 기분이 그래. 느낌에 속하는 거죠. 근데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왠지 이런 말을 쓸까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명확하지 않느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 실체는 느끼긴 한데 뭔가 표현을 찾아보려니까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각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느낌을 만드는 게 적어도 5가지 기본 펑션들이
엉겨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완벽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분리된 실체로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막연하죠. 막연한 불안감, 막연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완벽하게 동작하고 결합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가들만이 그걸 분리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가를 다 결합해서 보면서 이 사람들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지작용을 프론티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일상 용어 속에 묻혀 있는 그런 거대한 덩어리들을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서 일상 용어로서는 그 어벙벙한 말에서 엄밀한 과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하는 두 권의 책을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요 책부터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다마지오입니다. 대충 나이도 짐작할 수 있겠죠. 유태인이고 굉장히 명석하게 보이죠.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데카르트 오르란 책이 이게 언제 번역돼 나왔냐면 저도 기억나 아마 얼추 20년쯤 됐을 겁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와갖고 이 다마지오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국내 그냥 책을 브레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일부 아주 극소수 사람이 읽었습니다. 저도 초기 읽고 했는데 데카르트 오르란 말은 뭐냐 하면 감정과 이성을 구분하는 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내과학적으로 그 해당 부위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논파했던 책이고 두 번째 나왔던 책이 스피노자의 뇌입니다. 이 책은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웬만큼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대부분 다 봤어요. 상대 많은 사람은. 이 스피노자의 뇌의 이야기는 이 책에도 타켓으로 필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필링. 한 장으로 제가 거의 10년 전에 요약해 놨는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스피노자의 뇌 다 읽고 봤더니 요 한 장이면 다 되겠더라고요. 이 한 장이 거의 500페이지 책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느끼는 뇌도 이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피노자의 뇌를 이해하셔야만이 지금 느낌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세포 레벨에서 보는 거예요. 40억 년 전 세포 레벨에서 보는 게 이 사람이 학계에서 유니크하게 통섭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포 레벨에서는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 대사 조절,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이런 세 가지 생물학적 그 항상성 유지하는 생존 반응. 요 생존 반응이란 말은 너두에 섰는 그 불안이란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레벨에서 면역 반응, 대사 조절, 조건 반사가 이게 컨버저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게 통증하고 쾌락입니다. 요게 너두 책에서는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접근하고 회피입니다. 예, 통증은 회피하고 쾌락은 추구하고 그게 올라가서 이 백타다발이 점점 이렇게 실체화되는 게 충동하고 동기입니다. 충동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대한 힘으로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 동기가 모아지면 배경 정서, 기본 정서, 사회적 정서 이 세 가지 정서들이 생깁니다. 요 중에 이제 기본 정서는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한 5가지입니다. 그다음 사회적 정서 이건 왕따나 뭐 공명심 이런 거죠. 배경 정서는 뭐냐면 요 배경 정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바디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서죠. 요 세 정서까지도 자동적 항상성 시스템, 신경회로, 신경 반사회로입니다. 요까지는 구체적으로 의식이 안 됩니다. 근데 요게 위로 올라가서 확장된 항상성 시스템 되면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에서 일어나서 느낌으로 바뀝니다. 요걸 거의 10년 전에 번역된 이 책의 느낌을 다마지오는 이제 최근에 이걸 더 밀어붙여 갖고 느낌의 진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느낌의 진화. 예. 간세포 생물에서 신경계와 마음으로, 간세포에서 마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챕터 3의 마음의 기원. 마음의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신경계. 자, 요소 잘 따라오세요. 컷을 해볼게요. 이미지의 형성.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또 이미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깥 세계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내부 세계의 이미지. 예. 자,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미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부 창자, 내장기관, 허파, 간, 창자.
그 다음에 콩팥 이런 데서 올라오는 우리 몸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는 시그널을 위에 대뇌 피질이 처리해서 생긴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느낌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하면 느낌도 이미지입니다. 느낌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처리하냐면 인슐라 후엽에서 내부 장기에 대한 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부 장기의 맵이 대뇌 피질로 올라가서 느낌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뇌 장기의 맵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대뇌 피질이 처리하는 바깥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 하면 내가 근육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면 뼈에 붙은 수의건이 움직이면서 내 몸의 공간상의 위치를 항상 알 수 있는 바디 이미지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몸 이미지,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외부 세계의 이미지, 그리고 내부 장기의 이미지. 여기서 내부 장기의 이미지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의 관계를 논하는 책이 이 느낌의 진화라는 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게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시면 이 책의 가장 핵심이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간과되어 온 소화기관의 역할, 거기서 나오는 게 느낌입니다. 느낌. 예.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알아야 될 게 이미지, 세 가지 이미지를 철저히 파악을 하고 그 세 가지 이미지 중에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는 이미지가 특별히 느낌이라고 칭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에 많은 치중할 거는 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이미지는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가 있습니다. 후각 이미지도 다 있어요. 모든 감각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이미지는 맵이 지도가 모아져서 그런 겁니다. 자, 시각 이미지라 하면 세 가지 지도가 합쳐서 시각 이미지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각의 프로세스는 형태, 색깔, 모양, 형태, 색깔, 움직임이죠. 수도 없이 하겠죠. 이 세 가지가 맵입니다. 빨간 연필을 굴리면 맨 처음에 프로세스 하는 것은 빨간 원기둥 같은 것이 처리됩니다. 형태가 먼저 형태 맵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색깔 맵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움직인다는 맵이 만듭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순서로 할게요.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지도는 뭐냐면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면 빨리 피해야 돼요. 화살이 날아오고 뱀이 나타나고 뜨거운 걸 만지고 빨리 피하든지 해야 돼요. 주로 피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는 가장 빨리 처리합니다. 자, 이미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맵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 맵, 그 다음에 색깔 맵, 그 다음에 형태 맵. 요 세 가지 맵이 결합을 하면 시각 이미지로 바뀝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주파수별로 맵을 그립니다. 그게 모아서 청각 이미지가 됩니다.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촉각도 이미지인 걸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전을 호주머니 넣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동전 500원짜리라는 걸 다 알아요. 표면 그 조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청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 들어가는 통화량은 전적으로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거. 오늘 이걸 자료로서 여러 가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의 진화를 이해하는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딱 이미지 하나로 들어가면 다 풀립니다. 근데 이미지 세 가지 관계 사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다 결합해서 출현하는 게 셀프라는 겁니다. 셀프가 출현하고 나면 주관성이 출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에 봤던 바깥 환경 이미지들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이미지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얼굴을 봐도 군중 속에 고독할 수가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많은 사람을 얼굴 보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 이미지들은 나하고 맥락적으로 연결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미지들은 나하고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셀프가 바라보는 이미지를 뭐라 그러냐면 대상이라 그래요. 대상이 출현하고 대상은 주관성을 마주보고 있는 이미지를 대상이라 합니다. 바깥 이미지. 그리고 그 대상이 연결돼가 맥락상으로 연결돼 갖고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하고 사건이라는 요 개념이 이 두 권의 책의 다 핵심 개념입니다.
주관성의 스치라이트로 비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은 그냥 외부 내한테는 무관한 외부 환경 입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셀프가 출현하고 나서 셀프는 어떻게 출현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이미지가 결합해서 셀프가 출현하고 나면 이 내 바깥에 있는 것 중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출현합니다. 예. 그리고 내 주관적 관점에서 실화된 이 대상화된 사물들이 연결해서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더 나가면 이 대상이라는 걸 리프레젠테이션하는 표상하는 우리 인지 시스템이 두 가지 양상으로 표상을 합니다. 대상을. 요즘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 모든 동물은 대상을 이미지로 밖에 처리 못합니다.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 대상을 언어로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처리가 우리 브레인에서 낮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인의 동작을 이해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이 대상을 동물들은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인간도 이미지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꿈입니다. 여러분 밤에 꿈 꿀 때 90%가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폐증 애들은 주로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 우리 선조들도 아마 이미지로밖에 언어가 출현한 게 지구상에 1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우리 호모사피엔스 계열로 쭉 가는 가지에서 600만 년 전에 침판지하고 갈라졌는데 적어도 300만 년 이상 동안을 우리가 이미지만 처리했을 겁니다. 언어적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부터 대상을 프로세스하는 게 두 라인, 이중성으로 대상을 처리합니다. 언어로 처리하기도 하고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의 결론에 마지막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챕터를 본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따라올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진화의 놀라운 순서 해갖고 맨 마지막 챕터쯤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마지오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할 수 있는 사고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 비주얼 싱킹, 그 다음에 상징 싱킹, 언어를 쓰는 상징적 사고와 시각적 처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핵심입니다. 언어적 사고는 출현한 지가 10만 년밖에 안 됐고 그 언어 중에 문자 언어는 지구상에 출현한 게 5천 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인류의 반 이상은 문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 처리는 적어도 300만 년 이상 확립되어 온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낮 동안에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낮 동안에 막 그 잡담하고 뭐 온갖 생각하고 하는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정신장이 대부분 언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걷어내면 안반찬 같은 단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미지 처리고 이미지 처리에 관여되는 정신작용을 지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 상상은 언어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꿈. 전적으로 이미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금방 이해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의 기억이 대부분 이미지로 처리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미지적 사고의 결정적 혜택은 뭐냐면 인간의 창의성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창의성은 대부분 이미지적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니츠만의 패스웨이 입자 물리학 하면 니츠도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에도 전부 다 다이어그램,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평생 꿈이 뭐냐 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리학적 수식을 도형으로 바꿔놓는 게 아인슈타인의 꿈입니다. 그래서 중력장 방정식은 이꼴 해갖고 오른쪽 변은 에너지 모멘텀 텀이 돼 있고 왼쪽 변은 우주의 휘어진 공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이미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이미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10만 년 전에 출현한 우리 언어가 왜 인류한테 이렇게 굉장히 파급 효과를 가졌나 하면 언어는 감정을 전달하기 아주 적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화는 도구 만드는 쪽으로 전용이 돼버리고 우리 보컬 언어, 말소리에 감정을 싣는 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그 커뮤니케이션 메인은 언어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창의성하고 관계있습니다. 수다 많이 떠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되려면 이미지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거가 이 책의 그 우리가 얻는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미지하고 느낌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하고 느낌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게 이 책의 또 결론입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 창의성이 뭐고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미지하고 느낌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느낌이 결합해서 주관성이 출현합니다. 우리가 셀프가 출현하는 이상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들한테는 감정이 물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태의 이미지가 느낌이 결합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이건 좀 비교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춘기 때는 어릴 때 뭐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슨 뭐 말소리도 액센트도 그렇고 뭐 얼굴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점점 가까워져 갖고 한 달 지나니까네 뭐 없으니까 약간 허전하더니 얼마 한 몇 달 지나니까네 아이고 그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린 거야. 그 한 달 만에 우리 브레인이 안 바뀌어요. 브레인 구조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느낌이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정치가들 중에 자기 정치적 신념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점잖아 보였는데 자꾸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막 저래 이렇게 막 보일 때 있죠. 그게 바로 느낌의 장난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느낌이 왜 그렇게 파워풀한가를 이해하는 게 또 이 책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느낌은 뭐냐 하면 이미지의 결합입니다. 무슨 이미지? 바로 우리 바디 이미지, 그다음 외부 환경 이미지, 그다음 내부 장기 이미지가 결합해서 셀프 주관성이 생기고 그 주관성의 코어 역할을 하는 게 내부 장기에서 올라온 이미지인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느낌의 출처는 어디냐 하면 내장입니다. 내부 장기입니다. 소장, 대장, 허파, 간, 콩팥,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걸 교감,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죠. 교감, 부교감 신경이 가장 핵심 사안은 뭐냐 하면 항상성입니다. 교감 신경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흥분하고 에너지를 확 씁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에너지를 계속 쓰면 탈진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줄입니다. 그게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작용은 항상 중심값을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오뚜기처럼 돌아가는 그 중심값을 유지한다는 이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정서적 옷을 입으면 그게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항상성이 정서적 옷을 입으면 정서적 개념으로 해석이 되면 그걸 느낌이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의식 레벨이기 때문에 개념의 공간입니다. 자, 그 정도 됐어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두 권의 책의 주제를 내가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세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느낌의 진화는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바깥 이미지, 바깥 환경의 이미지, 그리고 내부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내부 이미지는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뭐냐면 우리 근육 골격에서 오는 바디 이미지, 그 다음에 창자나 내부 기관에서 오는 내장 이미지, 그리고 특히 이 내장 이미지가 위로 올라가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매끌매끌해요. 이걸 확실히 장악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나누는 집합관계를 잘 보세요. 간단히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외부 이미지, 내부 이미지. 또 내부 이미지는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그거 헷갈리면 못 따라옵니다. 자, 그거까지 했고. 그러면 이미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각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시각 이미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세 가지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각은 색깔, 형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색깔 지도. 이거는 주로 V4에서 합니다. 움직임 지도 V5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 지도 하척도입이 완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지도를 결합해서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시각적 이미지가 셀프가 출현해서 바깥에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딱 보게 될 때 그 바깥에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뭐라 그러냐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오브젝티브라고 그러죠. 오브젝티브. 그럼 그 오브젝티브에 마주하고 있는 걸 서브젝티브라고 하고 이 서브젝티브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주관성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셀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상호작용하는 게 이 책 내용 전부 다입니다. 세 가지 이미지가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여기서 나중에 언어가 출현해서 언어적 사고하고 이미지적 사고 두 가지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생각의 두 가지 방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느낌은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느낌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 언제 출현했느냐 하면 요즘이 지금 이 다마지오가 이 세계 학계에서 지금 아주 프론티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주류 이론은 아닙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다마지오가 뒤에 그걸 이야기를 해요. 학계의 주류 이론을 자기가 앞서 나가갖고 선도적으로 이런 걸 제시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잘 따라오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세포부터 시작을 하면 40억 년 전 태고의 바다에서 원핵세포가 있었습니다. 원핵세포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항상성이 필요해요. 원핵세포들이 갖는 항상성은 뭐냐면 자, 먹잇감이는 바닷물,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으면 예를 들면 글루코스, 포도당이 이렇게 농도가 높으면 글로 가야 돼요. 그 먹이를. 유기물이 있으면 글로 가야 돼요. 가려면 편모나 선물을 움직여서 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먼저 먹잇감이 있다는 걸 감지, 디텍션 해야 되죠. 디텍트하고 편모를 움직여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지, 반응. 박테리아 세계는 요 감지와 반응 하나로 갖고 40억 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감지와 반응. 요 감지와 반응이 대략 6억 년 전에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면서부터 이 감지와 반응, 다세포 동물의 항상성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 감지와 반응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에 요거 놓치면 여러분들 끝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란 이거 하나로서 지금 생물학 전체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성은 단세포성 항상성이 있고 다세포성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세포성 항상성은 박테리아부터 시작해 지금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먹이를 디텍트하고 감지하고 글로 가거나 다른 무서운 게 있으면 도망을 가거나 요거밖에 안 합니다.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하고 반응하는 거. 근데 이게 단세포들이 모여갖고 다세포 동물이 된 거예요. 자, 다세포 동물이라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세포성 생명체가 된 거예요. 다세포든 생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걸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세포성이 됐을 때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다세포라는 게 여러 세포들이 이렇게 막 모여야 돼요. 자, 이렇게 5개 세포가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이 세포하고 옆에 거의 붙어 있는데 옆에 있는 세포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있어요. 자, 단세포일 때는 단세포는 요거 세포 하나잖아요. 야들 둘이 서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20억 년 전에 큰 아메바성 세포가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소화안되고 남은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 원핵 세포들은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계속. 예. 아메바처럼. 근데 다세포로 되면 이런 아메바 같은 세포들이 자 5개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요거 있는 세포가 바로 먹잇감이 안 차도 바로 옆에 있네. 확 잡아먹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다세포가 되려면 바로 옆에 있는 세포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안 잡아먹게 하죠? 야들을 배고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혈류 시스템입니다. 다세포가 되려면 순환계가 출현해야 돼요. 에너지를 신선한 산소하고 글루코스, 포당을 모든 세포한테 골고루 분배해주면 서로 안 잡아먹어요. 오케이. 이래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걸 공급해주는 전신 시스템이 먼저 같이 출현해줘야만이 다세포성이라는 게 출현하는 거예요. 이 다세포라는 개념을 철저히 생각하셔야 돼요. 공짜로 생기는 아닙니다. 모여 사는 게. 모여 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 얼마나 문제가 많아. 공해 문제부터 교통 문제. 자, 도로나 환경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 저 어떤 나라에 우리가 원조를 해도 잘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쪽에 도로 시스템이 없잖아. 상하수도가 없잖아. 아무리 원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모여 사는데 뭘 배급을 하려면 상하수도하고 도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세포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세포성을 되려면 먼저 잘 들었어요. 순환계. 순환계는 산소하고 포당을 60쪽의 세포한테 다 같이 골고루 배고픈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군주나 황제들은 뭐라 했느냐면요. 임금들은 항상 백성이 굶주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로서 왕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왕조가 생기려면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왕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규율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5% 보면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에너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에너지 분배 시스템이 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성 시스템에 한 5가지 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균등하게 분배하는 시스템. 그 다음 또 적이 쳐들어와요. 적이 쳐들어오면 다 같이 막아줘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쳐들어도 우리나라 국군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저 아주 강원도 산골에도 적이 쳐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처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거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황당한 말 같죠? 정확한 말입니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 또. 그게 뭡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은 지금 또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군사인데, 같은 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도 아직도 에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 세포는 뭐죠?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너무 강한 세포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세포로 되는 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제가 거의 한 15년 전에 처음 방송을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우리가 다세포성으로 되려면 하나를 발명해야 돼요. 뭘 발명해야 되냐면 함께 죽는 메커니즘을 발명해야 돼요. 다세포는 함께 죽는 세포들이에요. 누가 먼저 죽어도 자 심장마비가 돼가 죽어도 근육세포나 브레인세포가 몇 시간 내로 같이 죽어줘야 돼요. 다세포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같이 죽어준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수가 그렇지 그걸 만드는데 수억 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세포성이 되는데 면역 시스템, 순환 시스템, 에너지 보급 시스템 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5번째 나오는 시스템이 이해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5번째 이 모든 세포한테 연결된 시스템이 그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강의 중인 신경 시스템입니다. 이 신경 시스템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경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니크하게 다릅니다. 다세포성을 유지하는데 모든 다세포 생명체가 신경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면역 시스템하고 저 에너지 보급 시스템은 식물이든 동물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신경 시스템은 식물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예. 이 다세포성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생각해야 됩니다. 신경 시스템은 동물한테만 있습니다. 식물은 왜 신경 시스템이 필요 없어졌나요를 끝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신경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뭘 만드느냐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잘 보세요. 다세포 동물이 됐어요. 이만한 해삼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예, 달팽이 같은 거. 예, 이렇게 바다 이만합니다. 해삼 움직여갑니다. 근데 이만한 덩어리가 움직여서 먹이를 가는데 먹이가 앞쪽에 있어. 그 먹이가 자 이렇게 손가락을 보여줄게요. 자, 이게 다세포 동물이라 합시다. 이게 움직임이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방향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먹잇감이 이쪽에 2군데 나타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헷갈리죠? 뭔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먹잇감이 많을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먹잇감으로 내 모든 방향을 글로 결정해 갖고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정말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함께 동시에 움직여준다는 이 개념을 만들어주는 거, 이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신경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내가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되고 새끼를 계속 낳아야 되는데 에너지하고 내 먹잇감은 바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파트너도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이 먹잇감을 향해 갖고 내 파트너를 향해 갖고 내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글로 가야 돼요. 누가 가게 하죠? 바로 신경 시스템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다는 현상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따라갔다면 스토커 되지.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스토커 안 되느냐 하면 심리를 다 이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유도를 하고 엄청난 이런 상상을 초월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 모든 계산 과정을 한꺼번에 아주 엄밀하게 균형 잡혀가 잘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느낌입니다. 그런 용도로 진화되어 온 겁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몇 가지를 확 배웠는데 이미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지가 왜 동물 시스템에서 식물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신경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현상이 왜 동물 시스템에 그렇게 중요하냐. 담화중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미지는 자연 선택의 대상이다.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은 진화적으로 수억 년에 걸쳐서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된다.
이미지를 잘 형성하는 사람은 비교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먹이 경쟁에서 우월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그 아주 그 영국에서 유학했고 이 그 설치 미술 전문가도 한 명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까운 아는 분인데 이런 이미지를 갖고 예 그거 하나를 잘 표출해서 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능력이 진화적으로 선택되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못생긴 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들이 되게 인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를 쓰는 거 보면 와, 이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미지의 힘입니다. 자, 다시 본론 돌아와서 이 이미지 형성이 이 다마지오가 두 번째 썼던 그 책에 시트 찾는 개념이 뭐냐면요. 어제도 내가 다른 단체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미지의 형성이 이미지하고 느낌이 결합을 해요. 이미지하고 느낌이 결합을 해서 이미지하고 느낌이 결합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인간의 능력 중에 판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이게 다마주가 세계 학계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게 바로 우리의 감정하고 이성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분리 안 됐다는 거예요. 독공 이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분 동안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걸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신경계, 바깥 세계 이미지, 생물 내부의 이미지, 생물 내부의 이미지는 창자에 관한 내부 장기의 이미지, 그게 느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근육 골격에 관한 바디 이미지, 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들기, 그 다음에 느낌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학계의 위치는 여기 나옵니다. 전 세계 30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느낌의 진화, 이 책에 뭐냐면 고전에 이 책은 지금 번역이 안 됐습니다. 사건에 대한 느낌. 이 책은 국내 아직 번역 안 됐어요. 이 책은 뉴욕타임즈 북리뷰에 붙는 10권의 최고의 책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다마지오가 학계 평가는 어떠냐 하면, 그러니까 여거에 견주는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에델만, 이 레벨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번역된 책,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원서 제목은 뭐냐면 Strange Order of the Thing, Life, Feeling and Making of the Culture. 컬처까지, 문화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생명, feeling, 그리고 컬처. 이 세 가지를 이미지 하나로 갖고 설명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책 데카르트 오류 스피노자 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책의 내용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핵심은 요거는 내가 앞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고 또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출처가 전부 다 느낌을 지나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을 쭉 보고 핵심 그 문장을 제가 수첩에 옮겨갖고 계속 산책하면서 제가 사유를 하다가 요걸 다시 타이핑을 해갖고 파워포인트를 정리를 한 겁니다. 출처는 전부 다 다마지오입니다. 느낌 뭐냐면 항상성 상태의 주관적 경험. 항상성은 생물학적 구조와 체계를 선택해 왔다. 요 말이 바로 뭐냐면 자연 선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 하다가 내가 말했는데 요거 잘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요게 자포독불, 그 다음 연동운동이 뭐냐면 창자의 그 배설 기관이 창자가 연동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테릭 너브 시스템, 요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시로셉터, 이 내장 감각입니다.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정리된다는 말입니다. 자, 드디어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숨죽이고 요 첫 번째 내가 파랗게 칠한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 책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도화, 맵이 모여서 이미지가 결합해서 주관성, 셀프. 그 셀프의 바다에서 노는 게 느낌, 언어,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이미지가 왜 진화적 선택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요 밑에 두 문장입니다. 바로 시각적 이미지는 우리의 행동을 정하게 해줍니다.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걸어갈 수 있는 거. 넘어지지. 시각적 이미지는 우리를 3차원 지구 행성 표면에서 이동하게끔 해줍니다.
상삼 우리 행성 지구의 표면은 암석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시각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는 곧장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형성은 진화적으로 선택되어 온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와 그 순서를 기호로 바꾼 게 언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구성 요소 각각의 생명을 고차원적으로 통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단세포가 60억 개 모여갖고 60조 개 모여갖고 다세포 생명체가 되면서 개별 세포들의 그 생명을 그대로 확장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미지와 언어.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미지와 언어라는 두 개의 표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 대상이 셀프가 생기기 이전에는 대상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바깥 환경의 이미지인데 이 대상은 셀프가 출현하고 나면 대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이중적 표상이 출현했는데 그게 이미지와 언어라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출현했다는 게 인간 정신장애에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동물은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세포 항상성 조절의 부산물.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가 막힌 문장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거 그냥 빼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딱 읽어봤더니 참 역시 대가구나. 역시 담아지우구나. 딱 이런 문장이 딱 그냥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세포 생명체의 항상성 조절의 부산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때는 감지와 반응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동물이 되면서 특히 인간으로 되면서 지각과 행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은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항상성, 그게 내부 장기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항상성이 근골격계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브레인에서 전화 펄스를 만들어 갖고 우리 움직임을 만드는 걸 이 전기적 항상성입니다. 자, 제가 파란 거 써놨는 걸 중심으로 따라오세요. 뉴런 활동을 대상과 사건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이 대상과 사건의 지도화가 맵으로 바뀌고 그 맵에서 셀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는 대상과 생명체를 감지하고 운동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외부 환경 이미지. 외부 이미지는 환경을 표상하고 내부 이미지는 내부 장기에서 느낌이 출현하고 근골격에서 몸 이미지. 자, 요 문장이 핵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의 진화는 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밑에 내가 해놨잖아. 이미지의 시간적 흐름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내재된 힘이 상징으로 바뀌고 그것이 언어를 출현시킵니다. 제가 요거 만든 공식입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요 세 가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 이미지 플러스 느낌이 의식으로 출현하고 몸 이미지에서 관점이 부과되면 주관성이 출현하고 이미지의 감각질이 결합하면 느낌이 출현합니다. 간단하죠? 요거 여러분들 갖고 갔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기억 볼게요. 예.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이 책을 읽고 봤더니 이렇게 요약되네 딱 보이는 거예요. 다 이미지죠. 예, 이미지. 요 밑에 요 이미지는 내가 몸이라고 안 붙인 이야기는 모든 이미지를 말합니다. 내장 이미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느낌이 바뀝니다. 이렇게. 내장에도 우리 창자에도 미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사이드로 알아놓으세요. 자, 또 한 세 번째 중요한 개념. 느낌의 진화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은 뭐냐면요. 감문이라는 개념입니다. 센소리 포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감각 감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요 뒤에 자 리듬을 갖고 기억해 보세요. 망막, 고막, 점막, 망막, 고막, 점막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각은 자 망막, 고막, 점막은 전부 다 막이란 말입니다. 2차원 평면입니다. 2차원 평면이니까 지도를 그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신경 시스템의 배열이 2차원 평면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면 공면인데 2차원 공면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각의 망막, 청각의 고막, 그 다음에 미각하고 후각의 점막, 코점막, 정전기관, 그 다음 미래, 피부도 막입니다. 피부는 통증, 온도, 압력 다 그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감각감문이다. 자, 다시 한번
몸속에 생성되는 이미지, 내부 세계, 균형의 세계, 느낌. 자, 느낌의 핵심 키워드는 또 균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느낌은 교감, 부교감 신경, 내부 장기의 교감, 부교감 신경 조율 과정에서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대목이 이것입니다. 근골격계에 자리 잡은 감각 관문들에서 본다는 행동이 출현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그냥 90% 그냥 쭉 다 읽혔고 그냥 크게 뭐 근데 어쨌든 탁월한 책이고 금방 읽자마자 제가 전체를 다 파악을 했는데 요 대목은 조금 시간이 들었어요. 요 마지막 근골격계 자리 잡은 감각 관문들이 본다는 행위 요 대목이 지금까지 그 대가들 기존 이론에서 없었던 부분이에요. 자, 재밌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가급 그 뇌과학자들이 쓰는 책을 딱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한 70%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에델만 이론, 다마지오 이론, 이나스 이론 뭐 다 거의 한 70% 동일한 바탕입니다. 근데 이론가들마다 자기 독특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 이 다마지오가 에델만하고 어깨를 겨눌 정도 어떤 부분은 에델만보다 한 발 더 나갔다고 내가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다음 주 일요일은 에델만을 4시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얼추 10년 동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에델만이 우리나라 번역된 최초의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번역됐냐면 80년대 번역됐는데 이 책은 지금은 절판이 됐고 복간이 됐습니다. 뒤에 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 2시부터 4시간을 이 책 갖고 하면 할 겁니다. 이 책은 안에 보시면 그 제가 이 책을 거의 뭐 한 글쎄 다 하면 7, 8번 한 10번은 읽었을 거예요. 요 보이나요? 화면에. 네. 책을 완전히 공략을 다 해야 다마지오, 이나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은 의식 하나로 이 에델만은 노벨상을 받았죠. 그 사람은 혼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에델만 연구소. 이 에델만이 했던 거는 30년 동안 인간의 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없는 개념이 지금 뭐냐 하면 본다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뇌과학자들도 이걸 자꾸 간과를 해왔어요. 뭐냐 하면 본다는 게 당연히 자 외부 세계가 이렇게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뒤에 프로세스 하잖아요. 뒤에 보여드립니다. 하면 본다는 게 시내 이쪽에 대뇌피질이 뒤쪽에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눈에서 돌아갔고 일로 뒤에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거는 뭐냐면 대가들조차도 자꾸 그걸 언급을 못 했던 게 뭐냐면 눈동자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눈동자를 움직이는 게 뇌과학이 큰 분야입니다.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걸 또 이게 신경이 움직이잖아요. 눈동자를 잡고 있는 6개의 그 동안근들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 상사근 이 6개의 근육들이 하나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센터가 어디 있냐면 그 뿌리가 뇌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시각은 여기 있으면 상구, 눈동자 여기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두 개가 결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눈동자 돌리는 우리 의식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시각적 이미지의 공덕을 이거 만드는 능력을 이쪽 피질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다마지오가 역시 대가입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야만이 본다는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이 2월 뭐 저 이렇게 말씀쯤 됐잖아요. 2월 뭐 저 후반부인데 오늘 아까 전심을 보면서 오늘 날씨가 참 햇빛이 아주 시린 2월 오후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바깥 창문을 봤더니 파란 하늘에 시린 햇살이 쫙 비치면서 나무 가지가 쫙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었냐 하면 내가 그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바깥 창문을 보고 있다. 그 본다는 행위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시각 처리를 막 하지만은 그게 메인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전에 보세요. 내가 그걸 넉넉히 보고 있을 때는 정서적 반응이 쫙 쏠라온 거예요. 오늘 내가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 모이고 내가 그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참 내하고 10년 이상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도 많은데 이 생각을 하니까 이 겨울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본다는 단순한 행동 하나에 10년 전에 내 기억부터 다 링크되는 과정을 내가 본 거예요. 예. 김소월 씨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쳐다본다는 거, 올려다 본다는 거, 달이 앞만 밝아도, 달이 아무리 밝아도, 매달 한 번씩 보름달이 떴지만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내가 작년도 강의할 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많이 이야기했죠.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 느낌입니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다는 행위에 시각적 프로세스만 봐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 전에 기억이 링크해 준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한테 강의 들었던 사람, 저 호주 사막에서 같이 새벽에 별을 봤던 사람, 예. 그게 다 오늘 내가 전시 먹는 그 순간에 바깥 창문에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예.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쳐다본다는 거, 목을 올려야 돼요. 이거는 시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쳐다보려면 목 근육을 올려야 돼. 이거 엄청난 과정입니다. 그러면 눈동자를 또 달을 향해서 봐야 돼요. 살기 바쁘고 온갖 잡생각밖에 없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달을 봐요? 권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예. 언제 보느냐 하면요. 지칠 무렵에 혼자 외로워졌을 때 문득 오늘같이 이런 겨울날 우두커니 어스름 저녁이나 가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느낌이 진합니다. 대단한 책들이요. 예. 본다는 것은 시각적 처리는 그 일부입니다. 망막에 들어가는 빛의 흥분이 우리 대뇌 피질에 가는 곳이 7군데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차 피질로 갑니다. 대부분 다른 데 갑니다. 뭘 하러? 기억을 불러오려고, 느낌을 불러오려고 다 갑니다. 그게 다 결합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위대한 순간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느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려다 본다, 눈동자를 돌린다. 이거는 대뇌 피질, 시각 피질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가 관여하느냐 하면 다른 피질들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 다른 피질들이 다 동시에 관여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주로 우리가 자 보세요. 자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동자. 그 다음에 고막에 달팽이관 있잖아요. 야들은 전부 다 물리적, 생리적 시스템입니다. 이 눈동자를 움직이려 하면 구슬 같은 눈동자를 움직이려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허공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뒤에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육들이. 그래서 골격하고 근육이 일동공신이에요. 뭐에?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걸 그동안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찾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본다는 거, 내가 올려다 본다는 거,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본다는 거, 내가 째려 본다는 거, 내가 비웃는다는 거, 이 모든 거에는 근육하고 골격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추었어. 예. 그게 본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를 놓쳐버리고 나면 거의 반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황당한 우리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본다는 행위 혼자는 시각적 프로세스는 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구정전에 저 강의했을 때 이런 문장을 이야기해도 기억납니까? 본다는 현상하고 시각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이야기 한 적 기억나나요? 그런데 브레인 진짜 깊이 공부해 보시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은 눈은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은 보는 기관이 아니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동을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근육 골격계에 붙는 바디 이미지가 우리가 본다는 행위에서 시각적 외부 환경 이미지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내가 본다는 근골격계 이미지하고 외부 환경의 시각, 청각, 촉각이 했던 외부 환경의 이미지가 결합했을 때 바로 주관성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셀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근육 골격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셀프가 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셀프가 출현했는데 다시 그다 느낌이 갖다 창자에서 오른 느낌이 결부해 준다는 거예요. 근골격계에 자리 잡은 감각 관문들이 본다는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근골격계에 자리 잡은 요까지 문장은 뭘 말하냐면 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 관문들이 처리하는 게 뭐냐면 외부 환경 시각 이미지입니다. 그게 요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지 생성 능력은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가는 우리 바위 속에 있는 이미지를 상상해갖고 꺼내는 거잖아요. 위대한 행위입니다. 미술가는 아름다운 머릿속에 이미지를 끄집어내잖아요. 이미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점에서 직접적 생산 활동을 안 해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생존의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 능력은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요걸 풀었으면 요 말입니다. 밑에 시각 이미지는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해졌냐면 정확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눈 감고 가보세요. 뭔가지. 청각 이미지는 뭐냐면요. 공간에서 위치와 방향을 주는 겁니다. 주로 천적, 맹수들이나 적들이 올 때 공간에서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만이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밤에 누가 뚜벅뚜벅 따라오면 딱 정신을 집중하면 뒤에 오는 그 강도의 위치를 1도 정도 각도까지는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청각 이미지, 시각 이미지가 왜 진화해 왔냐면 우리의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이 선택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마음의 기본 단위는 이미지다.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해상해서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동물의, 인간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이미지의 해상, 바로 이미지 기억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미지를 통합해서 대상이 출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느낌은 주의를 요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느낌은 어텐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느낌은 내 몸에서 생기는 게 때문에 외부 환경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하고 관계없습니다. 물론 바깥이 촉발하긴 하는데 느낌은 바로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어텐션 하지 않아도 가들은 항상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 값을 나한테 보고해 줍니다. 보고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성은 항상성 도구의 하나라는 겁니다. 요걸 확장성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요 확장성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다마지오의 스피노자 네이의 결론입니다. 스피노자 네이 여러분 책을 지금 안 봐도 책 결론을 벌써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사회성을 동반한 감정이 바로 항상성이 확장된 항상성이 그 책의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 히드라라고 보이죠? 히드라. 초기 이게 대략 거의 한 5억 년, 6억 년 전입니다. 이 다세포 동물 지금도 있습니다. 히드라. 이 강장동물인데 이배엽성 동물입니다. 배엽이 세포가 2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이쪽 청, 이쪽 청인데 이 세포들은 두 종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에 있는 엑토더미 요게 피부입니다. 바깥청이 표청인데 요거는 감지 세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외적이 먹잇감이 오면 요거 작사를 쏩니다. 그 잡아먹습니다. 근데 또 먹잇감을 향해서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움직일 때 필요한 게 요거 편모가 돼서입니다. 그러면 요게 운동세포가 되고 요게 감각세포가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요 세포들 따라가 보면 드디어 신경 시스템이 출발입니다. 요게 운동세포고 요게 감각세포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신경세포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고 요거보다 더 원초적인 해면 동물은 신경 시스템이 없습니다. 놀랍죠? 모든 동물이 다 신경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해면 동물은 신경이 없습니다. 강장 동물부터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잘 따라오세요. 요거 주머니 같은데 물벼락이 들어오면 여기서 딱 소화해갖고 먹어요. 세포들이 이렇게 먹어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게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겁니다. 그거 가기 전에 그걸 이쪽을. 자, 이쪽에 보면 요 히드라 있죠. 요게 강장동물입니다. 요게 플라레리아 편정동물입니다. 요게 지렁이 환영동물입니다. 요게 절지동물입니다. 잘 보세요. 이걸 내가 옛날에 찾아놨던 자료인데 요게 뭘까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우리 대장입니다. 인간의 창자입니다. 요거에 보시면 내가 마우스로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노란 알갱이들이 보이죠? 염주처럼. 요게 신경입니다. 창자가 연동면 대변을 밀어낼 때 요거들이 움찔 해줘야 돼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요게 내가 그때도 사다리꼴 신경 비슷해요. 요 플라리아.
그다음에 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관정동물 지렁이 말이 움직이는 게 여기로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창자 속에는 요 시스템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요거 보시면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 보면 요게 헤드 간갈리아, 그다음에 소로스 가슴 간갈리아, 요 신경절들이 보이죠? 요 네. 신경절들이 척추 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다마지오가 이 히드라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히드라. 요때부터 신경 시스템이 출현합니다. 지구상에.